요즘 지커 브랜드의 한국 진출 소식이 연일 들리죠. 이런 이유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직접 중국에 가서 차량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영목그룹입니다. 저는 지금 상해에 왔는데요. 상해에서 가장 높은 건물 3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지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야, 하늘 보세요.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3개의 건물, 모두 100층이 넘어가는 어마무시한 건물인데요. 바로 지커 플래그십 스토어는 저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먼저 지커 브랜드, 국내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중국 지리자동차의 프리미엄급 브랜드입니다. 지리자동차는 볼보를 거느리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 볼보는 준 프리미엄급 브랜드인데요. 볼보보다 좀 더 상위 포지션이 지커 브랜드인데요. 국내로 본다면 제네시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커는 최근 국내 뉴스를 통해서 25년도에 국내 출시가 거의 확정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지커 브랜드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차량은 지커 001 차량인데요. 국내 출시가 확정된다면 아마 지커 001을 시작으로 지커의 차량들이 판매가 될 것 같은데 지커 001은 어떤 상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커 001이 처음 공개가 되자마자 별명이 있었죠. 바로 포르쉐 차량에 연상되는데 그래서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별명이 생겼죠. 지커 001은 처음부터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커 001의 플랫폼은 SEA 플랫폼으로 국내에서 SEA 플랫폼 하면 볼보를 떠오르죠. 그래서 볼보 플랫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확히 말하면 SEA 플랫폼은 지리 자동차가 개발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지커를 포함한 볼보에서도 함께 이용하는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국내에서는 안전의 대명사가 볼보이기 때문에 볼보 플랫폼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외부 디자인부터 보면 세로 형상의 공격적인 두 줄의 DRL이 수직으로 쭉 뻗어 있죠. 디자인에 있어서 헤드램프처럼 보이지만 이건 DRL이고요. 이런 위치에서 DRL이 제공되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느낌입니다. 그럼 헤드램프는 어디에 있을까요? 헤드램프는 보니까 범퍼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개성 있는 디자인이네요. 보닛을 열면 전기차만의 프렁크를 볼 수 있고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놀라운 점은 마감 수준입니다.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했다고요? 지커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불과 몇 년 된 회사인데 마감 수준에 놀라게 되는 것은 마감 수준이 곧 내구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보닛은 2개의 가스 쇼바로 부드럽게 작동됩니다. 측면부를 보면 매끈하게 떨어지는 슈팅 브레이크만의 디자인으로 역동적인 포르쉐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고성능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디에로와 도어 하단의 몰딩마저도 올 블랙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만의 오토 플러시 도어는 매끈한 자태를 완성시키네요. 휠 내부에는 고성능을 암시하는 레드 색상의 캘리퍼를 볼 수 있는데 4피스턴 캘리퍼로 강력한 제동 성능을 발휘합니다. 지커 001 차량을 직접 시승해 봤는데 막연하게 중국차라고 하며 뭔가 아직도 불안하고요. 제동 성능도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직접 시승해 본 소감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는데요. 특히 전기차 하면 뭔가 강력하고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죠. 지커 001 차량은 초기 가속실을 포함해서 적당히 부드럽고요. 예상보다 안정적인 거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전기차 결코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한 시승기는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볼게요. 국내 소비자가 선호하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이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프리미엄을 대표하는 제네시스 그리고 제네시스에서도 플래그십 G90이 아니라면 에어 서스펜션은 현재까지 제공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죠. 그런데 지커 001은 가격으로 본다면 4천만원 후반에서 시작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국내 아이오닉 5보다 가격적으로 좀 더 저렴하고요. 상위 트림에서는 에어 서스펜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좀 부럽네요. 프론트 팬더에는 고해상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차량 외부에는 안전을 위해서 7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루프에는 라이다가 위치하고 있고요. 국내 차량에서는 라이다 정말 보기 힘든 장비이죠. 후면부 디자인은 슈팅 브레이크의 절정이죠. 리어 스포일러는 내부가 뚫려있는 디자인으로 자세히 보면 양쪽에 굴곡을 줘서 공력 성능을 높이는 디자인입니다. 강렬하고 스타일리시한 텔램프는 좌우의 길이가 무려 1.5m에 도달하고요.
수평 디자인으로 고성능 차량만의 디자인을 연출하죠. 특히 숫자 001, 1이라는 점에서 강렬한 느낌이고요. 공기 저항 계수는 0.23cd입니다. 어떤 차량과 비교해도 뛰어난 수준이죠. 문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런 방식 고급스럽고요. 도어 트림은 기능을 떠나서 소재에 먼저 놀라게 됩니다. 고급 가죽, 메탈, 그리고 알칸타라 소재로 고급 차량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이죠. 그리고 디테일에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슬림한 계기판은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되고 드라이브 모드, 차량의 상태, 주행거리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스티어링 휠은 국내 차량과 비슷한 구성입니다. 놀라운 건 터치가 지원되는 15.4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인데요. 이렇게 좌우로 터치를 하게 되면 회전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빠릿빠릿한 속도는 기본이고요. 센터 콘솔 하단의 구성을 보세요. 감각적인 실내 조명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저도 이번에 중국차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빌드 퀄리티도 기대 이상이고요. 컵홀더 내부에도 이렇게 조명이 추가되어 있죠. 직접 조작해보고 흔들어봐도 괜찮네요. 앰비언트는 차량 전체를 감싸는 랩 어라운드 디자인으로 현재 보시는 차량이 어두운 색상의 계열이라서 조금 묻히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밝은 실내 차량이라면 고급스러움은 배가 되겠죠.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필러의 마감 수준도 괜찮네요. 발판은 고무판에 흡음 소재가 추가로 더해진 구조인데 이게 제조사의 기본 발판이라니 좀 놀랐고요. 그럼 2열 공간도 보시죠. 2열 공간은 무엇보다 거주성과 시트가 중요한데 시트의 구조는 허벅지 아래를 잘 받쳐주는 좌판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2열 시트의 헤드레스트에는 스피커가 삽입되어 있는데 들어보면 고역이 출력이 되면서 입체적인 공간감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실내 공간, 마감 수준, 2열 공조기까지 저는 좀 놀랐는데요. 국내 차량에서는 중앙 부분에 송풍구 기능이 제공되죠. 그리고 고급 차량에서는 B필러 부분에 송풍 기능이 추가되면서 여름철에 실내를 빠르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두 개의 송풍 기능이 제공된다는 점이 좀 부럽고요. 사실 일부러 까려고 해도 깔 게 별로 없네요. 중국 시장에서 이런 차량이 4천만원 후반대에 시작된다는 점이 좀 놀랍고요. 그것도 배터리를 포함한 가격의 차량이라서 더욱 놀랍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서는 BYD가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자동차 제조사인데 BYD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수치이고요. 전기차는 지커가 가장 높은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조금 주춤한 상황이죠. 만약에 2025년도에 지리 자동차의 지커가 출시가 된다면 과연 볼보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될지 저는 이 점이 궁금하고요.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 일본 자동차를 국내 자동차가 추격을 했는데 어쩌면 중국 자동차도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국내 자동차를 추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포함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